네, 일본 정부가 오사카, 교토 등 일부 지역에 한해 긴급 사태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쿄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긴급 사태를 당분간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본 내 코로나 상황 어떤지, 네, 그리고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은 어떤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본 정부가 오사카, 교토 같은 일부 지역에 한해서 긴급 사태를 해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 일본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잠잠해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특히 관서 지역인 교토, 오사카, 효고현 이쪽 지역에 대해서 긴급사태 해제를 했고요. 네. 도쿄 수도권에 있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4개 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제 일본이 지금 약 한 달 반 정도 긴급 사태 조치가 계속 있었고, 네. 그리고 연휴가 계속 지속되면서 효과가 더 있어가지고 지방에서는 진단자들이 조금 많이 급격하게 줄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간 전체 이 검사를 받은 양성자들 수가 0.5명 정도 되는 검사 수에 비해서 그 네네. 정도가 되면은 이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서 지역이 3개 현은 그 기준에 충족을 했다라고 해서 네. 오늘 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도쿄 상황은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렇게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운가 보죠? 그렇죠. 도쿄는 0.5 기준을 하지를 네. 못했고, 검사 이 양성자 수도 5명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일주일간 전체 평균을 보면은 아직도 1.9% 정도 되니까, 네. 기존보다는 3배 이상이 높고요. 그리고 도쿄는 실제 검사 숫자가 줄어들고 양성자 숫자도 현격하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네. 상담 건수라든지 그리고 실제 진단을 받고 싶어 하는 이 상담 창구에는 전혀 하루에 1,500건 정도 그대로 계속 이 상담 건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검사를 억제하고 있는 효과는 있지만 뭐랄까요, 이 전체적으로 검사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심리적인 이 효과를 전혀 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제하기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또 많고 약간은 시민들이 좀 아직은 불안해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아베 총리 그렇죠. 네. 아직 네네,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제 이 일본에서는 지금도 이 의료 붕괴 현상이 현재로 지속되고 있고, 네. 이 관서 지방은 그래도 병상 숫자라든지 검역 체계가 확립됐다라는 근거가 있는데, 동경 지역은 아직도 이 병상 수를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긴급 조치 선언 중에서도 실질적인 근본적인 대책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아마 올해 이달 말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베 총리 지지율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들은 거는 30%대로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스캔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베 총리가 추진하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또 자초가 되고, 또 고위급 관료 도박 문제도 지금 제가 방금 뉴스를 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한데, 일본 정치 상황 어떤가요? 일본이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아베 정권이 이 코로나 문제의 대책보다도 아베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연장시키기 위해서 정권을 지켜줄 수 있는 차기 검찰총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즉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 중앙지검장 또는 검찰총장, 이 검찰직은 특수해서 정년을 63세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아베 정권이 임명을 하려고 했던 지금 도쿄 지검장 구로카와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올해 2월에 정년인데 이분을 6개월간 정년 연장을 시켰고, 그렇지만 이게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청법 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들의 이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번에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국가가 이 검찰을 통제해서 정권의 입맛을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저항을 했고요. 특히 많은 배우들이든지 연예인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3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 구로카와 씨 이분이 아베와 수가 관방장관의 최측근인데 아마 이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면은 아베 정권은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늘 이 구로카와 씨 문제가 되는 이분이 네네. 이번 긴급조치 선언 5월 초에 사람들이 만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절대 유흥가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이 도박 마작을 했고 이게 어제 주간지에 오늘 폭로되면서 이 사람이 오늘 방금 전에 일본 법무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로 전개가 돼서 이것은 지금 일본 전국이 갑자기 태풍을 맞은 전국이 됐고요.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일본 검찰총장 자체도 인사권 책임이 되고 아베 정권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어서 아마 일본 전국이 다시 혼미해질 것 같습니다. 임기를 늘리려고 했는데 먼저 사임을 하게 됐네요? 그렇죠. 이 구로카와 씨를 검찰총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구로카와 씨의 비리 문제가 폭로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사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일본에서 이 도박 마작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히려 검찰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위기인 것 같아요. 뭐 올림픽 얘기도 뭐 내년에 안 되면은 아예 취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IOC에서 나오고도 있고, 그래서 사면 초과가 아닌가 싶은데, 뭐 산케이 신문에서 뭐 산케이가 워낙 오른쪽에 있는 신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차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후보자를 낼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하면서 G7이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정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본에서 그럼 사무총장 후보자를 내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산케이 신문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은 방역에 실패했지만 한국은 코로나 방역 성공으로 K 방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걸 경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이 실질적으로 이 일본 국내 PCR 검사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이것은 일본 국립감염센터로 모든 걸 집중해서 결국 일본이 승부를 걸려고 했던 것은 백신 개발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과 함께 이 백신에 대한 이익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WHO하고 함께하는 연구인데 만약에 여기를 차기 한국이 이사국으로 이것을 주도하게 되면 오히려 한국 쪽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산케이 신문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을 일본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아마 쓴 기사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교수님 설명해주면 이렇게 명확해져요, 얘기가.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산케이 신문이 정의연 논란을 좀 비중 있게 다루면서 소녀상 철거 또 수요 집회 중단까지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뭐 일본 내에서는 어떻게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요? 예, 일본에서 이 초기에 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씨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일본 정부가 초기에 보도했다기보다는 지금도 그렇지만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를 거의 인터넷상에서 도배를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왜 도쿄신문, 아사히신문, 이 산케이 신문도 단발성 기사로는 이걸 보도했는데 어제자로 산케이 신문이 약 지면에서 3곳에 걸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즉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의 여론을 가져오기보다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보수 우익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논조를 보면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하나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요 집회는 반일 집회다고 해서 이것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소녀상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철거해라라는 주장인데 아마 여기에서 이제 일본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산케이 신문이 왜 어제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했을까? 지금 일본은 검찰청 이 개혁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코로나 이 긴급 사태로 쟁점이 되기 어려운데 어제 산케이가 이것을 거론했던 것은 좀 산케이가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입장이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이 구로카와 씨 이분이 도박 마작을 했을 때 누구랑 했냐면 지금 현역 산케이 신문 기자 2명하고 이 도박을 했었어요. 진짜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검찰과 언론 유착이 공식으로 폭로된 사례이고, 그래서 산케이 신문은 어제
이 신문 잡지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고 이 자신들의 이 쟁점을 흐리기 위해서 네네. 어제 산케이 신문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물타기를 하려고 네네. 하고 혐한을 활용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런 또 이야기가 있었군요. 역시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네 잘 몰랐던 고리가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 네 교수님 역시 오늘도 명쾌한 분석과 해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